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올해 서울수도권대학 논술 컨설팅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컨설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수험생들, 부모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논술하고 내신 성적을 굉장히 좀 우선순위로 두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성적은 좀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제가 밑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내신보다는 수능이랑 논술 합격률이 훨씬 더 상관관계가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이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로드 주기가 일주일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여러분께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가능하면 제가 주 2회 정도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거의 수시철이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영상 제목도 수능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보자이니까 사실 제가 수능과 관련돼서 저의 좀 소회랄까? 간단한 생각을 말씀드려보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국어 상담을 참 많이 받으러 오시는데요. 국어 때문에 N수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되게 안타까운 사연이 어떤 경우냐면, 예전에는 국어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학원 강의라든지 과외가 이제 필수가 됐었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학습법이라든지 정보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기 때문에 우리 자녀분들이 이제 혼자서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인강도 포함이고요. 근데 이 국어 과목의 특성상 인강을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혼자서 이제 공부할 경우에 이 조금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거든요. 일단 인강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강 선생님들이 인강 회사에서 이제 등급대별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보통은 보면은 1, 2등급용 강사들을 많이 섭외를 합니다. 인강 회사들에서. 왜냐면 보통 그렇잖아요. 마케팅이. 뭐 전교 1, 2등 하는 친구나 아니면은 1, 2등급 받는 친구가 듣는 강의를 이제 따라 듣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1, 2등급용 아니면 이제 전교 1, 2등 상위권이랑 최상위권들을 능숙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강사들을 많이 섭외를 합니다. 인강들을 보면, 회사들을 보면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정말 인강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은 1, 2등급 친구들이 아니라 3, 4, 5, 6, 7, 8 이쪽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1, 2등급용으로 세팅된 선생님들 걸 들으면 성적이 굉장히 더디 올라요.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머리가 좋은 경우에는. 근데 대부분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3, 4개월 정도 기본 수업을 들을 때까지는 그럭저럭 들을만 하고 잘 따라가지만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 시즌이 들어가고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 그 시즌이 오면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면서 무너지게 돼요.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녀분이 정말 지금 막 1, 2등급이 나오고 상위권, 최상위권에 포진되지 않는다면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혼자 해보겠다, 뭐 독학재수 학원이라든지 인강에서 국어를,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국어를 혼자 해보겠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무게중심을 좀 잡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녀분이 성실하고 열심히 할수록 우리 부모님들은 혼자 해보겠다는 그 말에 믿음을 보내주시기 쉽거든요. 근데 될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경우에 제가 죄송스럽지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열심히 하긴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그 다음에 국어 때문에 N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년 더 추가가 되면 3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우리 자녀분들이 보고 계신다면 당장의 부모님의 어떤 재정적인 면을 고려해서 내가 혼자 해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받아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받아가지고 올해 이제 합격을 해서 수험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많아요, 이런 경우가. 그래서
괜히 혼자 해보겠다고 하다가 수험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혹시나 자녀분이 불안해하고 계신다면 빨리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도 이제 상담을 되게 많이 주셨는데,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예, 저의 수업을 광고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저의 수능 수업은 이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정말 진실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광고를 잠깐 하자면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8월경에 예비 고3 친구들 미리 좀 데리고 수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두세 명 정도 모집을 할 예정이니까 혹시나 여러분 필요하신 경우에는 고3 때 국어 때문에 재수, 삼수 하는 일이 없게끔 하는 걸 원하신다면 다소 이제 과외라서 부담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8월부터 제 수업을 들으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보통 제 수업은 이것저것 해보다가 다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앞에서 재정적인 손실과 시간적인 손실들을 굉장히 많이 보시고 제 수업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지금 이제 특히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해요. 학종도 쓰려고 하고, 논술도 쓰려고 하고, 수능도 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이것저것 다 하려다간요, 결국 N수의 길로 들어설 확률이 제가 죄송하지만 객관적인 통계로 보면 굉장히 높아요. 거의 90%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자녀분이 현재 지금 뭐 수능 모의고사라든지 뭐 내신 이런 쪽에서 확실히 1, 2등급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면 아니면 이후에 공부를 해도 이 등급이 이제 수능에서 확실히 나올 게 아니라면 어지간해서는 좀 정시 쪽도 아니고 수시 쪽도 아니고 이런 상태보다는 잘 판단을 해주셔서 무게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부모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열심히 노력하는 건 우리 자녀분의 역할이지만 어디다가 어떻게 노력을 해줘야 될지 정도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자녀분들이 완전한 성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잡아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믿어준다, 내버려 둔다. 그거는 오히려 자녀분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하려고 한다? 그건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족 회의를 하셔서 무게중심을 좀 확실하게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논술은 양날의 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신이랑 논술이 상관관계가 높다고 생각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내신하고 논술은 상관관계가 되게 낮아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신 4, 5등급짜리들도 논술에 합격을 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내신은 잘 안 나오지만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합격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내신은 이제 기존에 공부했던 걸 열심히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게 내신이라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정보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이제 그걸 잘 활용하는 그런 성격을 갖다 보니까 이 논술 시험도 마찬가지거든요. 논술 시험도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오고 그 제한된 시간 안에서 그걸 어떻게 잘 풀어나갈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의고사하고 성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내신은 잘 안 나오지만 모의고사를 잘 나오는 친구들은 다소 높은 대학에 지원을 해도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능하고 논술이 상관관계가 높고요. 내신하고 논술은 상관관계가 낮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뒷페이지에서 설명드릴 정보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조금 강조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나오는데 논술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하시는 거는 어떻게 돼요? 불합격 확률이 높다. 이거는 불합격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리. 그래서 괜히 돈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만약에 수능이나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나온다면, 수능이나 모의고사 쪽에 투입을 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뭐 글쓰기 재주라든지 아니면은
논술만 특출하게 잘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네,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와도 논술은 특출하게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극소수의 친구들을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는 불합격 확률이 높다라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논술을 해야 되느냐?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신 성적이 막 7, 8등급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한 1, 2, 3, 4등급 정도? 3, 4, 5등급, 5등급 안으로 들어온다, 만약에.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이 나름대로 괜찮다. 이런 친구들은 논술에 한번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도 막 올인을 하거나 이렇다는 느낌보다는 비중 자체를 수능 공부를 한 60에서 한 80% 정도 가져가야 되고요. 논술을 한 이제 10%에서 뭐 20% 정도. 많이 잡아봤자 3, 40%. 고3의 경우에. 이것도 너무 많아요. 한 10에서 20% 정도가 제일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 자체를 잘 잡으셔야 되고요. 네, 논술이라는 게 그리고 과제를 하다 보면 시간 소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강조드렸던 이유가 올해 논술 100%인 대학들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내신의 비중을 낮추는 대학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논술 카드가 학부모님들하고 자녀분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버릴 수 없는. 근데 이거는 진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논술 100%, 논술 90%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요. 사실은 경쟁률이 훨씬 심해진다는 얘기고 합격률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로또식으로 넣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사실 수험생활을 로또로 접근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해서 우리 부모님도 올해로 끝내셔야 되고 수험생들도 고통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또식으로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수능에다가 베이스를 두시고요. 논술은 약간 뭐랄까요?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 수강생들 중에도요. 제가 그렇게 상담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시 결과도 잘 나오고 수시도 합격하는 그런 이제 그게 베스트 아니겠습니까? 수능에다가 베이스를 두면 어쨌든 수능 공부가 논술 공부에 도움이 돼요. 직간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면 논술이 잘 될 수 있지만 수능을 도외시하고 논술 공부에 비중을 두다 보면 둘 다 놓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점을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어쨌든 논술 100%인 대학이요. 연대, 성대, 경희대, 이대, 건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경희대, 국제, 서울, 연대, 미래, 한국, 항공대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저 기준에 대한 건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표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대학들 표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이외에 이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 점이 한양대 같은 경우도 논술이 90%, 90%인 대학, 80%인 대학들도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강대, 한양대, 그리고 뭐 한국외대, 시립대 같은 경우도 뭐 논술 70% 정도면 비중이 꽤 높은 거예요. 보시면 지금 인서울내 대학들이 대부분 논술 비중을 굉장히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이 좀 되고 그리고 글을 좀 쓰는 거에 거부감이 없다면 보험식으로 전체 공부 비중에서 한 10%에서 20% 정도만 할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따가 제가 학원은 언제 등록해야 될지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대, 그 다음에 고려대, 그 다음에 국민대의 경우에는 논술 전형이 없다는 점 여러분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그리고 이 주요 대학 중에서 논술 TO가 좀 많은 대학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은 인하대가 459명으로 꽤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국대가 434명, 중앙대가 426명, 홍익대가 393명, 성대가 382명, 연대가 346명 이렇게 해서 꽤 많이 뽑긴 뽑습니다. 그래서 뭐 버리기엔 아까운데 그렇다고 기회가 왔다 이러면서 여기에다가 올인을 하시면 진짜 나중에 피눈물 납니다. 왜냐면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어쨌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서울권 대학 중에서는, 서울 수도권 대학 중에서는 이제 과기대가 189명, TO가 많고, 그 다음에 광운대 184명, 그 다음에 동덕여대 179명, 그 다음에 서경대 179명, 그리고 성신여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논술 전형을 준비하실 때 기준을 어떻게 짜시면 좋냐면, 내신 성적으로 기준을 잡으시는 것보다는 모의고사 성적으로 기준을 잡으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격을 이제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자녀가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생각이 되시면 수시 논술에서도 조금 더 상향 지원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수능 성적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모의고사 성적대 정도의 대학을,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목표 대학을 설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따가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는 가천대 글로벌로 해서 789명 뽑고요. 수원대도 450명. 이런 대학교들도 수능으로 가려면 은근히 빡셉니다. 그리고 한국공학대 295명, 경희대 국제 229명, 이렇게 되겠죠. 지방대 같은 경우도 경북대, 지방국립대학, 거점국립대학 경북대 469명이고요. 한양대 에리카랑 울산대 의예과는 폐지했습니다. 올해 논술 전형을 폐지를 했고, 대신에 동덕여대 179명, 삼육대 130명, 한신대 160명, 이 학교들이 논술 전형을 신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으시다시피 논술 비중을 80% 이상으로 늘린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의고사 성적이 좀 되고, 그리고 조금 논술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친구들이라면 과감하게 좀 지원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논술 자체가 뭔가 이제 하루에 한 2, 30분에서 그래도 한 1시간 정도 꾸준히 투입하면 진짜 좋거든요. 보통은 이제 논술을 하신다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몰아서 하고 나머지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만한 게 매일매일 조금씩 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그 주요 대학들 있잖아요. 상위권 대학들. 최저 기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성적을 좀 기준으로 냉정하게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최저 기준이 진짜 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이 되더라도요, 최저를 못 채워서 떨어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성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합 5에서 6이에요. 그러면 거의 1, 2, 3 안에 들어와야 되고, 서강대 같은 경우도 지금 삼합 7이에요. 삼합 7은 좀 낮죠? 근데 어쨌든 2, 3등급 정도 받아야 되고요. 보통 이제 그 논술을 선택하시는 친구들이 모의고사 성적이 진짜 안 좋아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 경우는 이제 논술 전형이 돼도 최저를 만족을 못 시켜서 남 좋은 일만 시키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의학학 계열은 더 빡세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을 제가 좀 말씀드려보면, 2022학년도 경희대 서울 논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저 충족률이요 18.8%예요. 최저가 18.8%. 그럼 80 몇 프로는 못 채웠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고 61.8% 정도밖에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떨어진 애들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한의학과 인문 같은 경우가 18.8%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이제 논술이 모든 해결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베이스가 수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미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내신 평균 등급이 4, 5등급대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최저 기준을 뚫을 수 있을까?
만약에 베이스를 수능에다 두고 지금부터 열심히 투입을 하신다면, 무게중심을 수능에다 두고 투입을 하신다면 최저기준 뚫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베이스를 이제 논술에다 두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능 성적이 잘 안 나오는데 논술학원을 가서 막 투입을 한다. 이것도 저는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별적인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한 번 더 재고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6월, 7월, 8월 정도까지는 수능에다가 집중 투입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논술 전형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주말에 이제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꼽아보세요. 경우의 수를. 지금 여러분 자녀분이 수능 성적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라고 했을 때, 현 유지라고 했을 때 여러분 대학교들을 두세 개 정도 뽑아보세요. 두세 개 정도 뽑아보시고요. 두세 개 정도 뽑아보시고, 만약에 이제 올랐을 때, 상승했을 때의 경우를 가지고 두세 개 정도를 뽑아보세요. 그래서 4개에서 6개 정도의 대학을 빨리 추리셔야 됩니다. 빨리 추리셔야 되고, 이 대학교 중에서 경향성이 비슷한 애들이 있을 거예요. 경향성이 유사한 애들이 있을 텐데, 요런 애들을 빨리 뽑으셔가지고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강의라든지 이런 걸 매일 조금씩 시키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녀분이 글쓰기를 너무 싫어한다, 그런 경우는 매일 일기쓰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요. 뭐 그 정도 되면 안 하는 게 낫겠죠. 어쨌든 요런 이제 플랜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린다. 그리고 학원 등록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녀분이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6월 평가와 9월 평가의 성적을 보신 이후에 등록을 하셔도 괜찮고요. 매일 이제 조금씩 하는 경우라면 극단적으로는 수능 이후에, 그러니까 논술 시험이 이제 수능 이후에 치는 학교들이라면 수능 이후에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모의고사 성적이 나름대로 잘 나오거나 이제 수능 성적이 잘 나올 것으로 판단되는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조금씩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등록이라는 건 정해진 게 없어요. 다만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제가 위에서 서울권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수도권하고 그 다음에 지방권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 글로벌 같은 경우도 789명, 수원대 아까 말씀드렸죠. 경희대 국제, 그리고 한국항공대, 외대 글로벌, 한신대 가톨릭대, 가천대 메디컬, 경기대 좋은 학교죠. 중앙대 안성, 그리고 직어국, 그리고 고려대 세종, 연세대 미래, 홍익대 세종, 요런 이제 학교들도 논술 전형이 있어요. 보시면 비중이 높네 하고 좋아하시기 쉬운데 수능 최저 여부가 달라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학교별로 잘라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요,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